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 특집으로 진행하는데요. 전남교육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I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지만 머지않아서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전남교육가족,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전남교육 희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교육감께서 보셨을 때 지난 한 해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교육도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신념으로 우리 전남교육가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협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전남교육, 미래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또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든지 초중 중고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전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이 시기에 뭔가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후로 나름 열심히 전남교육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2020년에는 이걸 제대로 좀 펼쳐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던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쉽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측면은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과 그리고 이 자발성과 창의력이 발휘되었고요. 이것을 전남교육의 동력으로 삼아서 새 정말 전남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뛰어가는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올해 4대 역점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남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4대 과제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4대 중점 과제는 첫째가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수업 혁신이고요.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 구축이고 네 번째가 조직 및 행정 혁신입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학력 책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맡기신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전남교육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의 혁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한 이른바 블렌디드 수업이 대단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이런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혁신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속하게 빨리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조한다든지 학교 공간을 혁신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 학교 시설을 복합화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하는 에듀테크 시설 등등을 갖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체험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라든지 흐름에 신속하고도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혁신돼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도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혁신과 행정 혁신을 네 번째 과제, 중점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4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가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뭐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학력 격차가 좀 심화되고 또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초학력은 잘 아시다시피 읽기, 쓰기, 세마기를 말합니다. 네. 다른 말로 문해력과 수해력을 말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초학력 잡지 않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학교로 가면 그 결손이 누적되게 되고 네. 결국은 학습을 포기하게 됩니다. 학습 포기는 더 나아가서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핵심 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는 네. 40명의 초등교사를 선발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2월 중에 60시간 또 특별 교육을 또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담임쌤이 맡고 있는 반 아이들 기초 학력에 대해서 부진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토일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 대학생 멘토링 제도라고 해가지고 전남대라든지 교대라든지 이런 대학생들이 이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을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거고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남우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찾아오고 문의하고 그렇습니다. 네. 새 학년도에는 이걸 좀 더 발전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이런 기초 학력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시는 그 방향이 더욱더 좀 평준화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은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의 교육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요. 이제 미래형 통합학교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데드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이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남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우리 전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평균 약 2,500명 가량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네. 저출산의 영향 거기에다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또 전남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전남에 살면서 학교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아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하게 그 학교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을 지역사회의 침체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 약 87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약 380개 정도 됩니다. 43%예요. 대부분 약 90%가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도 보면은요 무려 185개로서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곧 있으면 아마 분교장으로 격화되고 결국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주로 이제 면 단위의 작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통합된 학교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린 스마트 학교 정책을 이렇게 써서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조하고 어쨌든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하는 미래 교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양한 전공 선생님들도 배치할 수 있고요. 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뭐 영양, 보건, 상담이라든지 사설하든지 이런 전문 교과 선생님들도 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학교가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학교, 아니 읍이라든지 도시 거대 학교, 과밀 학급 아이들이 전학 오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밀 학급 도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 중, 중고 교육과정의 통합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하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근데 이 정책 추진의 전제는 반드시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이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고 우리 지역, 우리 학교 빨리 추진해달라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남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타 지역에서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도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 아이들이 우리 전남으로 유학 오는 겁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고요. 전남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학교에 유학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희망하면은 그 1년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맨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학 프로그램 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의 작은 학교 가치랄까 이게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전남 학교는요, 특히 이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작년에 3월, 4월 휴업 때 제외를 하고 5월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또 이렇게 좀 벗어나 있잖아요. 청정한 지역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등교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학습 격차의 문제, 결손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전남은 이제 그럴 염려가 없죠. 더군다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별화 지도도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의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초등학생 85명 그리고 중학생 21명 총 106명의 서울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10개 시군에 걸쳐 있고요. 해당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7개 그리고 중학교 8개에서 25개 학교입니다. 그 유학에 있어서 어쨌든 전남교육청도 유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네.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전학으로 오려면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촌과 도시 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활기가 돌고 또 농촌과 서울 간의 그런 교류도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서울 아이들이 전남에 와서 이제 거주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체류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가에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홈스테이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센터형이라 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놀랍게도 가족 체류형이 제일 많아요. 약 64%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안심을 못해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가족이 또는 가족 중에서 엄마라든지 이렇게 일부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면서 학교 보내는 그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소문이 나니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이웃한 광주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하겠는데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걸 통해서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마을의 활력 그리고 마을이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시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께서는 또 생태 교육도 중시하시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전남의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더욱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렇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울 아이들이 전남에 유학 오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남도 교육청 생태 환경 교육 정말 절박하고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생태 환경 교육 잘 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교육가정 여러분, 올해 설은 다른 해와는 다른 설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고 성묘하고 차례 지내고 하는 보통 명절 모습은 좀 찾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고비만 지나면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집단 면역이 생겨서 곧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전남교육은 코로나19를 넘어서 이제 정말 우리 전남교육이 표준이 되고 전남교육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전남교육청 그리고 전남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시토크 신년 대담 오늘 장석훈 교육감과 함께 했는데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꿈을 온전히 이루는데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남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남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남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